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반 지지세가 견고한 가운데 이낙연 후보는 결선 투표를 요구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이 남은 경선의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마지막 TV토론회에서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이 54.9%로 과반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면서도 자신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은 지자체장의 권한과 법률 안에서 최대한 공공환수를 이루어낸 모범 사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저 극렬한 방해를 뚫고 그 제도적 한계 그 위에서도 그래도 5천억이라도 환수했다라는 그것을 저는 성과로 인정해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광주 전남 경선 이후 순회 경선과 국민 경선에서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비리 청산과 함께 공공개발의 민간 참여 배제를 공약했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 구속은 1위 후보와 당의 위기라고 지적하며 대선 후보의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결선 투표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낙연이라고 믿습니다. 경기와 서울,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만 남겨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17만여 표를 획득해 대선 후보로 조기에 확정될지, 이낙연 후보가 이를 저지해 결선행 투표로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붕괴 사고를 유발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철거 공사를 관리해야 할 감리가 현장에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형태로 계약을 맺다 보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재개발조합과 관리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과정에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물 수백 채를 철거하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학동 4구역.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감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감리 차모 씨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재개발조합과 차 씨가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아닌 현대산업개발이 감리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관련자들의 증언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비상주 감리 결정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A 부장이 차 씨가 보낸 1억 5천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받은 뒤 5천만 원 이하로 금액을 깎아야 한다며 비상주 감리로 결정하고 계약서까지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A 부장이 붕괴 사고 직후에는 쓰지 않은 감리 일지를 작성하라고 차 씨에게 요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감리에 대해서 상주 감리를 해야 되는데 비상주 감리까지 지금 유도하고 그 금액을 5천만 원으로 낮추는 이런 지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조합 일을 도왔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조합이 감리를 선정하고 그 조합이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 조합의 금액을 뽑을 능력이 없어서 노 부장한테 부탁을 했다. 이 의원은 또 브로커 역할을 한 문흥식 씨가 붕괴 사고 직후 출국할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도 수사팀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던 데다 당시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이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던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년 연속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1위 기업으로 지목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굴뚝 자동 측정기기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19년부터 2년간 잇따라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 19,095톤. 앞서 지난 2019년도에는 19,420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분양 전환하는 임대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놓고 사업자와 임차인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6년 전에 입주한 임대 아파트의 가격이 바로 옆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보다 비싸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신도심으로 떠오른 웅천지구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두 개 단지 1,600여 세대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단지 곳곳에 고분양가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사업자인 부영 측이 제시한 분양 전환 가격은 84제곱미터 기준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선. 입주민들은 10달 전 인근 단지에서 분양 전환한 가격보다 4천만 원가량 비싸고 바로 옆 신규 분양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억이 안 되는 금액에 새 아파트가 분양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6년 된 아파트를 3억 5천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웅천지구는 여수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이고 분양 전환 절차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에선 분양 전환으로 인한 갈등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 여수시는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주민과 사업자 간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분양가 인하라든지 하자 보수 관계된 거는 적극적으로 부영 측에 요구해서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고 주민들 역시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 신청에 나설 예정이어서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30대 가장이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백신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오르면서 이상 반응이 신고가 늘고 접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다면서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에 사는 35살 A씨는 지난 8월 말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상 반응을 보인 A씨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접종 2주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기저질환이 없었고 접종 전에 여름 휴가를 다녀올 정도로 건강했다며 백신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백신 맞으라고 했으니까 국가가 증명해야 할 인과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미 1,000명, 10,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저 포함해서 그분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어선 상황. 접종 건수가 늘면서 이상 반응 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한 접종이 본격화한 8월 중순부터 중증 이상 반응 신고가 크게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상 반응과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며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인과성 평가나 현장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에 비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하는데 훨씬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청소년들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청소년의 경우 이상 반응이 성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며 접종 후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구 소재 어린이집 원생들과 교사로 누적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대병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모두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외국인 근로사업장과 건설사업장 관련 선제 검사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는 등 목포 3명 등 5개 시군에서 9명이 확진됐습니다.
장흥군이 교통사고 취약 어르신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 안전조끼 1,200벌을 제작해 10개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이번 안전조끼는 본격적인 가을 수확 영농철을 맞아 심야 시간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됐습니다. 강진군이 강진읍 오감통시장 2층에 강진 외국인 쉼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진 외국인 쉼터는 컴퓨터 등을 갖춘 정보 검색 공간과 멀티미디어실 등을 갖추고 외국인과 지역민들의 상호 소통과 교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문화관광산업을 전담할 재단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재단은 2개 팀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문화와 관광 분야 중장기 정책 개발과 지역 관광 진흥 사업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광주은행이 직장 내 젊은 직원들은 물론 고객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SNS 광은스타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광주은행은 특히 청년 고객들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에 팔로우 수가 8만 명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16년째 표류하고 있다면서 사업자를 재공모할 경우 개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재정 압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민간 개발이 아닌 공공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조우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 외국인의 건축물 매입 규모는 50건 92억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20건 58억 원이 늘었고 전남 역시 105건 77억 원이 증가한 122건 9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기초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을에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평년 기온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아 낮 동안 덥겠습니다. 광주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예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6도가량 높은 편인데요. 그래도 낮 기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말썽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좁혀진 곳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담양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고흥과 보성 28도, 순천 2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8도, 영암 30도, 강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에 흐려지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